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은 여전히 새벽은 굉장히 춥고 또 낮은 따스한 그런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오늘은 일교차가 아주 심할 것 같아요. 추위가 좀 몰려오는 것 같은데 아침에 또 출근할 때 옷 잘 챙겨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오죠. 일본 방한을 끝내고 한국에 오는데 어제 다카이치 총리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버스러운 건데 일본 애들은 또 그런 걸 참 잘해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 이 오럴 리스크에 다시 노출될 가능성,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 나쁜 이야기가 있을까 고민스럽지만 일단 오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 또 젠스랑도 방한을 하죠. 오늘 새벽에 젠슨항이 GTC 이제 자기들 개발자 회의를 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하지 않고 오늘은 워싱턴에서 한 거죠. 트럼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워싱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키아와의 협업 문제, 호퍼가 잘 팔리는 블랙엘이 잘 팔리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브라이트한 관계, 브라이트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에 사이버 보안 이야기, 팔란티아와의 협업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은 노키아의 지분 2.9%인가를 사겠다. 이 이야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주고 같은 노키아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리더의 지금 세계 최고의 리더지 않습니까? 젠슨왕이 이 발언이 이 시장을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발언을 해줄까? 결국 저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서비스적인 발언을 해줄 것 같다. 따라서 오늘 삼전과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상승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좀 둔탁한 조정인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개인이 다 받았는데 과거처럼 외국인이 판다고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다. 우리나라 개인들의 힘이 강하고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흡수해내고 물량을 받아낼 힘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크게 하락할 것 같진 않다. 따라서 이제 V자 반등은 당분간 좀 힘들겠지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대꼬받고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후에 연말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따라서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뛰어내릴 때가 아니다. 여러분 이야기해드렸죠?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 이벤트 속에 허와 실을 구별해내는 능력, 이 능력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저것에 막 흔들리거나 발은 한 번 나와서 쭉 빠질 때 같이 막 리스크다 그래서 팔지 말고 그럴 때는 또 사고 또 뭔가 좋은 발언이 나와서 쭉 올라올 때는 이때는 팔고 이러한 허와 실을 잘 이용하는 단타 매매 전략이 당분간 좀 필요치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는 0.34 플러스, 나스닥은 0.8. 오늘도 나스닥 좋네요. S&P 500 0.23. 오늘은 엔비디아가 모든 일을 다 했다. 엔비디아가 그 마의 $200를 넘었죠. 뒤에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뉴스를 보면 미 3대 지수 연일 사상 최고, 기술주가 랠리를 이끌었다. 엔비디아, AI 협력, 노키아 지분을 인수한다. 엔비디아, 노키아가 급등을 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지배구조 개편에 시총 4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 네, 좋은 이야기죠. 공익과 사익을 함께 추구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애플 아이폰 17 판매 후에 장중 시초 4조 달러를 터치했다. 저는 애플에 대해서는 혁신성 부족으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뜨거운 서서히 끓는 냄비의 개구리처럼 애플도 죽어갈 거다. AI 백과사전 그룹 키피디아를 출시했다. 테슬라가 오늘 한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페이팔, 디지털 지갑, 챗 GPT에 탑재할 계획이다. 한때 13%까지 급등했다. 미국 ADP가 민간 고용이 4주간 5만 5천 개 증가를 했다. 한 주당 만 얼마가 증가하는 거죠? 감소 추세가 반전하는 모습.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3개월 연속 하락. 노동, 물가 우려가 여전하다. 어제 보니까 아마존이 대대적으로 사람을 잘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용이 두려움이 이 레이오프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실업의 고통이 배우자를 잃는 듯한 느낌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업
아마 잘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업의 고통이 배우자를 잃었을 때 느낀 충격과 비슷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오늘 주요 시장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는 98.44, 미국 달러 지수 98.43, 네, 살짝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네요. 네, 달러 지수는 98.44. 엔화는 미국 엔화는 원화는 141.79엔, 79원, 네, 1431.79원, 네, 살짝 약세의 모습. 네, WTI는 미국 엔화는 150.2, 150.2. 네. 금선물은 3,917, 금이 이제 무너진 거죠. 네, 금이 무너지는 모습. 4,00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 그만큼 리스크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증가했다.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 3.492, 0.3bp 하락, 10년이 3.982, 1.4bp 하락.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짝 하락한 작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네. 테슬라는 2.26% 상승인데 좀 더 빠진 것 같아요. 네, 장막판에. 엔비디아 5.84, 드디어 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도 가격이 왔는데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한번 팔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네, 30% 팔아주는 모습, 아니면 2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로 가서 25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250달러에 배팅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200달러 넘으면 팔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다. 250달러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다. 오라클 0.43, 282달러. 브로드컴 3.18. 네, 좋습니다. 팔란티아 0.56. 애플 플러스 0.05. 마이크는 1.19, 222달러. 좋습니다. 인텔이 5.6구나 올랐네요. 엔비디아의 우산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TSMC도 1.19% 상승을 했네요. 네,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0.83. 노버노디스크 마이너스 2.09. 제약바이오가 미국 쪽은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 네, 우리나라는 노버노디스크란다. 네, 보로노이를 비롯해서 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네, 미국의 제약바이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4,019달러. 이더도 4,064달러. 4,000은 아직 깨지지 않지만 한번 깨져도 올라왔는데 다시 깨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네,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는 9.2% 상승 42.3 좋습니다. 그런데 오클로는 좀 빠졌네요. 4.31. 오클로하고 뉴스케일 파워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 코어 2번은 0.7% 하락,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서클은 4.77% 하락. 네, 오늘 양자컴이 박살이 났죠.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엔비디아가 양자컴에 대한 기술을 내재화하겠다는 거죠. 외부에서 사쓰겠다는 게 아니라 내재화하겠다는 소문들이 들리면서 아이온큐 마이너스 8.53, 리게티 마이너스 6.06. 우리 코엑트 양자 컴퓨터 우리 ETF 강력 추천하고 있는데, 이러면 좀 나가린데, 네, 길게 봅시다. 네. 오늘의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가 아직도 저평가할 수 있다. 대형 반도체 12개월 포워드 EPS는 9월 1일 이후 41%나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주가 상승률도 57.1%나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는 과거 EPS가 상승하며 퍼가 내려가죠. 퍼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오랜 기간 반도체를 두고 보면 고퍼에 사서, 즉 EPS가 낮으면 퍼가 올라가죠. 저퍼에 팔라라는 게 일반적인 속성 격언이었는데 지금은 이 격언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EPS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좋아가지고 퍼가 상승해서 동반하는 몇 안 되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가장 좋은 시절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주식시장의 관념이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과거와 다르게 메모리가 커머디티 성격에서 제외됐다. 일반적인 범용의 개념이 D램도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작 주문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 확대 사이클을 종료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막 찍어내서 상당히 공급이 막 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주문한 만큼 공급을 해주는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시장으로 반도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범용 시장에서.
핵심은 세계 데이터 성장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이익 증분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추정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돼 있다. 그리고 항상 반도체가 호황을 맞이할 때는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5%가 더 나오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과거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차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AI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M7 기업들이 상승하고 2차 상승할 때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2차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2차 상승 구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수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에 과거 IT 버블 때도 그랬고 항상 이 2차 상승의 반도체가 장식한 이후에 시장이 무너졌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퍼의 추이, 9월 이후 급진적으로 실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급하게 오르는 모습, 여기에 이득과 퍼가 함께 쫓아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업되면서 반도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26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반도체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 달리는 말에서 떼어낼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둔탁한 조정이 왔는데 수급을 한번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6,471억을 사고, 네. 이건 이제 어제 거가 아니라 그제 거네요. 네, 이건 잘못된 건데 어제는 많이 팔았죠. 네,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는데 이건 네, 제가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네, 현물 시장에서 거의 1조 가까이 팔았죠. 네, 선물 시장에서도 1조 가까이 파는 그러한 둔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이 29일이니까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내일이 이제 아주 뭐 난리가 나죠. 네, 페드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네, 페드가 이제 오늘부터 회의에 들어간 것 같고, 메타와 알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이 발표가 있고, BOJ 금리 결정이 있고, 미국 3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있고, 상당히 급박한 게 내일 저녁이죠.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실적이 있습니다. 10조를 넘어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예상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매출은 24조에서 25조 사이, 영업이익은 11조에서 12조 사이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네요. 네, 11조에서 12조. 만약 12조 이상이 나온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한 번 더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매도가 나오는데 하이닉스도 좀 그럴 확률이 있어 보여요. 워낙 시장에 많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12조를 넘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장 핵심은 GTC에서 젠슨왕의 다양한 발언이었다. 사이버 보안, 호포 매출 증가, 양자컴, 노키아 투자까지 다양한 이야기, 특히 노키아 투자는 충격적이었죠. 네, 엔비디아와 인텔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가 오늘 또 한국에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양한 한국 기업 친화적 발언이 이어질 거로 보이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추가 상승이 전망. 금일 한국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와 그 친구들이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어제 조정이 하루로 끝날 가능성. 또 트럼프가 오늘 한국을 방문한 관계로 많은 뉴스가 트럼프 입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오럴 리스크에 노출된 것 같다. 조심하기도 하지만 뭐 긍정적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는지. 저는 긍정적인 발언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할 가능성이 100%죠. 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미국 관료들하고 일본 관료들이 이제 트럼프하고 또 다카야마하고 이제 딱 미팅을 하는데 일본 관료들은 온갖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 애들은 하나도 뭔 손에 들고 있지 않는다. 원래 이제 미국 애들의 이게 협상의 특징인데 뭔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게 아시아의 그 특징이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협상에서 벌써 거기서 눌리는 거죠. 네, 그런 우스운 면을 봤는데 어제는 트럼프가 굉장히 일반 국기에 대해서 그냥 툭 치고 넘어가는 모습도 재밌었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의 다소 둔탁한 조정, 외국인의 매도가 눈에 거슬리지만 현재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들의 세력이 팽팽한 관계로 과거와 같이 외국인들이 판다고 시장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들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은 다시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방산, 전력기기, 며칠 조정을 받은 로봇 등이 다시 상승 대회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는 삼성 SDI발 ESS 투자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나오면서 원통형 배터리부터 뭔가 고체 전해질까지 다 시장에서 거기에 이제 수소, 두산 퓨어셀이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또 다시 전시하면서 수소 시장에 대한 불을 땡긴 거죠. 그 다음에 온전으로 가기 전에 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수소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ESS밖에 없다. 삼성 SDI가 ESS로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진입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SDI가 실적은 개판이었는데 주가가 오른 이유였죠. 여기에 이제 길타 알파 전략으로 수소, 엔터, 바이오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이 너무 빠르게 전환이 심하고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단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거. 바닥으로 쭉 5% 이하 빠지면 사고 5% 이상 올라가면 파는 그러한 단타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저거 살 것 없이 고민스럽다면 LNF 18만원, 삼성전자 12만원, SK하이닉스 60만원 이 정도,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하이프 이런 종목들을 한번 알파 전략으로 반도체 2차 전지를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친구들, SK하이닉스에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구라쟁이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오럴 리스크 장점과 단점, 젠스랑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서 쏟아낸 그 다양한 말의 잔치, 여기에서 허와씨를 구별해내는 실력, 이것들이 시장에 이번 주 내내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 이것저것 살 것 없으면 한두 개 종목 딱 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좀 줄이고 좁히고 초이스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 때 이제 실력과 내공이 나타납니다. 뭔가 이 에이펙 이후에 시장이 이제 새로운 연말 양세로 확 가버리는 거죠. 11월, 12월이 이제 실적 장세의 본격 돌입. 그리고 연말 양세는 내년 시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뭐가 또 내년에 브라이트한 면들이 전부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를 온 증권사들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 두 종목, 두 섹터가 시장의 기본을 깔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꼭 가지고 가면서 내리지 말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되십시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